양배추하면 건강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녹색 양배추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양배추가 있는데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적색 양배추, 사보이 양배추, 그리고 오늘 주제인 방울 양배추가 있습니다. 각각의 양배추 종류에 따라서도 건강 효과가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방울 양배추의 건강 효능과 효과를 높이는 궁합식품 및 먹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뇨병과 심장병,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 예방에 좋다고 하는 방울 양배추. 정말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울 양배추는 벨기에 브뤼셀 마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방울 양배추를 브뤼셀 양배추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방울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보다 크기가 작아서 몇몇 분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뇨병과 합병증에도 좋은 것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식품이 바로 양배추인데요. 그만큼 항당뇨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방울 양배추는 어떨까요? 양배추와 비교를 해보면 탄수화물은 일반 양배추가 많고 단백질과 지방은 방울 양배추가 더 많습니다. 그 외에도 섬유질,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 칼슘, 철, 칼륨,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 항산화제 등도 방울 양배추에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함유되어 있냐면 섬유질은 1.5배 많고 단백질은 2.5배, 비타민 C 2.5배, 비타민 A 6배, 비타민 E 5배, 비타민 K 2.5배 정도가 많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해 많은 이점이 있는 이 방울 양배추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장이 안 좋은 분입니다. 양배추 하면 궤양 치료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U가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비타민 U 성분도 방울 양배추가 월등합니다. 이 성분은 위산 등의 자극으로부터 위를 보호해서 위염, 위궤양은 물론 위암을 예방해줍니다. 이 비타민 U 성분은 십자화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도 양배추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양배추 중에서도 방울 양배추에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공복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혈당이 높다면 식단에 이 방울 양배추를 추가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일반 녹색 양배추도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아주 낮은데 방울 양배추는 양배추보다 혈당 지수도 낮고 순수 탄수화물 양도 적어 혈당 부하 지수가 더욱 낮습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지만 방울 양배추는 혈당 걱정이 필요가 없는 채소입니다. 방울 양배추 속에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알파리포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방울 양배추의 알파리포산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당뇨병 하면 합병증도 걱정인데요. 이 채소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성분이 풍부해서 많이 섭취할수록 혈관 질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속에 염증이 많은 분이나 암 예방을 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방울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보다 2배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암 예방과 사멸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유형의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글루코시놀레이트 및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영양소로 인해 대장암 위험을 줄인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뼈가 약해진 분들에게 좋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양소는 골격 구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 골다공증이나 골절과 같은 골밀도 손실과 관련된 상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뼈 석회화 및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좋습니다. 양배추와 다르다 보니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3분에서 5분 동안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되고 요리를 할 때 넣어도 되지만 익혀서 바로 드시고 싶다면 스팀으로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넣어 삶는 것보다 스팀으로 찌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손실을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스팀으로 쪘을 때 방울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함량이 8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먹는 시기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방울 양배추를 식전 30분에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울 양배추에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알파리포산과 암 예방과 더불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과 알파리포산이 풍부한 양배추를 식전에 먹었을 때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설포라판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방울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울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보다 건강에 좋은 만큼 쓴맛이 강한데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참기름 및 들기름을 곁들여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때 참기름 및 들기름을 추가하면 더 좋기도 한데요. 방울 양배추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지방과 같이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효과를 높이는 식품도 있는데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와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방울 양배추에 지용성 영양소가 많아서 참기름 및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견과류에는 섬유질과 단백질, 비타민 E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방울 양배추와 같이 먹으면 당뇨병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사과, 아보카도, 딸기 등과도 궁합이 좋아서 샐러드로 다양한 야채 및 과일과 같이 드신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요오드 결핍증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십자학과 채소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한데요.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우리 몸에 소화가 되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100g당 칼륨이 약 140mg이 들어있지만 방울 양배추는 2배 이상 많은 340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힘들어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방울 양배추 섭취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방울 양배추의 효능과 먹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양배추보다 영양소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도 건강을 위해 방울 양배추를 섭취한다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식단에 포함시켜 드신다면 건강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